기업의 영업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 중에서 그 일부를 해당 기업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절세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배당 활용 전략에 대해서 이혁 전문가님을 모시고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 궁금한 것은 배당은 대기업에서만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네. 비상장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다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도 가능합니다. 네. 중간 배당도 가능하고요. 네.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네. 또 주주로서 투자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하실 때는 네. 재무제표상에 배당 가능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네. 실무상으로는 이제 대차 대조표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데 네. 그 상당의 만큼 배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또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올해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배당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이익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데요. 올해 설사 결손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는 배당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소기업도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배당이 미비한 이유는 왜인가요? 예, 일반적으로는 배당을 하지 않고 계시는 회사가 많이 계셔요. 네.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 이제 특관인들끼리 또 가족끼리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배당을 당장 할 필요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말씀은 언제든지 내 회사니까 내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 잉여금 처분할 수 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내 개인 자산처럼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배당 외에 이익금을 이출할 수 있는 다른 수단도 존재를 하죠. 네. 월급을 또 같이 경영을 하시니까 월급을 받고 계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실제로 가장 배당을 못 하시는 이유가 급여나 상여 이외에 또 배당을 받게 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 과세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현재 현실적으로는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대상자가 되시는 거니까 네. 이제 배당의 그 소득의 시기라든지 네. 또 받으시는 분들을 분산해서 네. 그런 세부담은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의 재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은 저희 주주가 자본을 투자를 해서 손익거래상으로 생기는 이익 잉여금은 주주의 이제 투자 수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원천이 되고요. 네. 또 그 자본 잉여금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네. 배당 원천이 됩니다. 네. 근데 자본 잉여금하고 이익 준비금, 그러니까 이익 준비금은 배당을 할 때는 네. 배당하는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이익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되게 되면 네. 주총 결의를 통해서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주발초 같은 자본 준비금과 함께 이익 준비금을 가액 배당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익 배당과 감액 배당 그게는 네.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네. 그 21년 이전에는 네. 감액 배당은 의제 배당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제 네. 비과세였어요.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자녀 주주 법인의 아버지가 가수금을 넣고 네. 이익이 많이 나는 시점에 이제 출자 전환하게 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 지분율대로 감액 배당을 받게 되면 비과세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비과세하고 네. 또 간접 증여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24년에 세법이 이제 감액 배당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하고 또 비과세 받은 금액만큼 장부가액을 차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감액 배당의 비과세 효과는 이제 없다. 네. 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익 배당과 감액 배당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배당이라는 것은 금전으로만 가능한 건가요? 배당은 금전으로는 기본으로 가능하고요. 네. 이제 현물 배당은 금전 외에 다른 네. 재산으로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네네. 이 조항은 정관에 반드시 이제 주총 결의를 통해서 명시가 돼야 됩니다. 네. 주식 발행은 신주를 발행해서 배당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주식 배당은 주총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주식의 권명액으로 회사가 종류주식 발행 시에 각각 네. 그와 같은 종류주식으로도 네.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배당은 여러 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배당의 종류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은 원칙적으로 정기 배당을 하죠. 네. 이제 3월달 그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결의를 하고요. 네. 배당을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관에 중간 배당이 규정이 있게 되게 되면 네. 3월달 정기 배당 이후에 네.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언제든 1회에 걸쳐서 네. 중간 배당을 네.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아. 총 2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 중간 배당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선뜻 배당하는 거가 어차피 내 회사기 때문에 올해 영업 상황이 좀 불투명하면 배당 결의하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기 배당 결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되면 올해 이제 우리 회사 살림 어느 정도 했는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가늠이 되기 때문에 네. 실무적으로는 하반기에 배당을 받으시는 거가 대표님도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회사의 자금 부담도 분산하고 네. 절차도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요. 네. 정기 배당을 작년에 못했던 회사 같은 네. 경우는 11월 또는 12월에 네. 배당한 걸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네.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23년 소득으로 네. 귀속이 되고 아. 올해 3월 달에 정기 배당으로 또 한 번 네. 배당을 아. 한 3, 4개월 기간 안에 네.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는 네. 방법도 있고요.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을 해서 배당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배당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당은 기본적으로는 주주 균등 배당이 원칙입니다. 네, 균등 배당. 예. 네. 근데 이제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게 되면 네. 지분율과 다른 배당, 그 차등 배당을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차등 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주주 전원 참석을 하고 네. 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의 권리를 포기한 부분들을 네. 다른 주주가 추가로 내가 받겠다는 결의를 통해서는 네. 지분율하고 다른 배당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차등 배당은 적법한 거겠죠? 예. 근데 이제 대표님들께서 네. 차등 배당이 안 된다. 네. 21년부터 차등 배당이 금지됐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차등 배당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적법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역사가 좀 있어요. 2016년도에 증여세하고 좀 비교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서는 증여세 과세를 하는데 네. 21년부터는 특수 관계자 간의 차등 배당은 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초과해서 받는 배당에 대한 소득세 플러스 그 차액은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한 번 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2번 내기 때문에 네.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차원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네, 근데 소득세 증여세를 2번 내더라도 네.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씩 미성년 자녀한테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되는 범위 안에서 증여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2천만 원씩 10년간 2억 원들을 차등 배당하게 되게 되면 네. 전체 증여세의 누진세율 다 적용하더라도 20% 초반 정도 세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차등 배당을 하지 않고 10년 뒤에 2억 원 목돈을 한꺼번에 증여하게 되게 되면 네. 증여세율이 증여세. 높겠죠. 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주주 차등 배당도 유의미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개인 주주에 대한 차등 배당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최근에는 특정 법인을 활용한 차등 배당을 많이 네. 하고 있다는데 네. 이 특정 법인 차등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 건지 아주 네. 간략하게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요즘에 이제 소위 핫한 네. 이제 특정 법인에 대한 차등 배당 네.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네, 드리게 네. 되면 법인 주주에게는 대주주가 포기한 배당을 차등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법인도 세금을 내잖아요. 네. 소득세, 증여세 내는 게 아니라 법인은 법인세 하나로 내게 돼요. 네. 그러면 특정 법인, 그러니까 소위 이제 자녀 법인이 되겠죠. 네. 자녀 법인이 대주주의 지분,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분들을 조금 취득을 하고 모 회사의 주주로 등재가 되고 대주주가 실무상 또 편의상 전략상 포기한 배당을 네. 자녀 법인이 배당받는 거를 네. 법인 차등 배당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네. 차등 배당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를 하고요. 개인 주주 요건에 따라 가지고 증여세 과세가 되기도 하는데 주주의 지분율하고
무상으로 받는 법인의 차등 배당 받는 네. 금액을 곱해서 각 주주당 1억 미만이면 개인 증여세 과세는 되지도 않고 합산도 되지 않는다. 네. 과거 증여하고 네.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특정 법인을 활용한 차등 배당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네.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네. 좀 나눠보기로 하고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배당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당은 지급하는 법인하고 네. 지급받는 주주로 좀 구분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 징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하는 금액의 이제 15.4% 원천 징수 세율에 따라서 진수를 하고요. 배당은 법인세법상 송금 산입은 아니죠. 네. 그래서 법인세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지급받는 주주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도 네. 추가적으로 부과할 네. 수가 있습니다. 이 배당을 실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이 써요. 네. 네, 실무적으로 배당이라는 것은 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네.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네.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생각보다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소득이 높은 대주주나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이사님이 되겠죠. 네. 배당받는 거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자녀한테 지분 이동을 통해서요. 네. 지분 분산을 통해서 배당도 분산하고 네. 그러게 되면 절세와 자녀들에 대한 자금 출처를 같이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하기 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의 권리자를 좀 늘려놓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언급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감액 배당하는데 비과세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네.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하셔서 전문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실행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개인주주 차등 배당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부분도 다음에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네. 개인주주 차등 배당하게 되면 초과 증여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증여세 신고하는 절차나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소득세도 신고해야 되고요. 증여세도 신고를 해야 네. 되는데 소득이 올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네. 배당을 하더라도 올해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정산해야 되고 네. 증여세도 다시 정산해야 됩니다. 네. 증여 신고도 2번이나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효과는 있지만 네.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서 네. 혹시 그 세법상으로 절차에 누락돼서 불이익이 있지 않도록 잘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혼인과 출산 전후 네. 2년 동안에 그런 사실이 있게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1억 증여재산 공제가 더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은 혼자 받는 것보다 우리 가족 여러 명 받는 게 낫고 네. 이왕이면은 자녀들이 받는 게 나은데 네. 혹시 지금 출산과 결혼 2년이 되지 않았거나 네. 2년을 하실 분 있으면 증여 공제 이력이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여를 더해서 배당을 더 나눠 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배당은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서 절세 효과를 주면서도 투자자에게 수익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배당은 오히려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실무적인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